보석과 같은 인재들이 우리 공화당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현성 씨입니다. 82년생입니다. 만 37세, 우리 인천광역시 출신이신데 인천분들 좀 관심 가져주세요. 저분이 토박이 인천 독립유공자세요. 독립유공자.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서비스 디자인학과 석사를 마치시고 디자인 회사에서 기술융합 서비스 디자인부 실장을 한 15년 하셨습니다. 서비스 디자인 학회 이사시고 국민 디자인단 서비스 디자인 전문가로 계셨습니다. 특히 여러 수상이 있습니다. 국민 디자인 우수상, 2017년, 18년, 또 독일 디자인 어워드라고 레드 닷 어워드입니까? 여기가 3대 디자인 공모전인데 2017년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위너를 하신 분, 우승하신 겁니까? 위너상이라고 있답니다. 대단히 중요한 상이신데 아무튼 디자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참 많이 하셨고 우리 공화당에는 조용하게 마스크 끼고 혼자서 많이 오랫동안 집회에 참석하다가 요 근래에 용기를 가지고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우리 공화당에 공식적으로 입당을 하셔서 우리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하시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박현성 씨도 우리 얘기하는 사탕파 지역에 출마를 합니다. 출마 지역은 다음에 출마 입장을 발표할 때 그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현성 씨와 같은 젊은이들이 우리 공화당 문을 스스로 이렇게 두드리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정동건 기자회견 또 놀랄 것 같아요. 전부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 공화당의 새로운 개혁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박현성 씨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당원으로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돼서 정말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집회 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3월 10일에는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었긴 했지만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업무를 보았습니다. 왜냐면 그 현장에 저희 어머니가 계셨었거든요. 그리고 그 현장에 어머니가 계셨는데 연락이 잘 닿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 크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긴데 그 스피커 떨어지는 그 부분에 계셨고 그 현장을 못 가시고 공포감이 엄청 크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저희 동시민들,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한 국회의원분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조원지 대표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탕기국이 주최한 그 3월 10일 전에 큰 대규모의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여러 국회의원분들께서 국회의원들이 그날은 중요한 날이니 많은 분들이 소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분명히 본인들도 거기에 있을 것처럼 언급을 했었던 걸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사실 그분들을 뵐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날 일에 대해서 조 대표님께 진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분노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 시국에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 이렇게 조원진 대표님께서 이끌어 오실 때 사실 굉장히 많은 자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쭉 보면서 저는 좀 더 그 3월 10일을 상기하면서 좀 더 크게 맥락적으로 상황을 좀 판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결국엔 말과 행동이 틀리지 않으신 분은 조원진 대표님이셨고,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공화당을 지지하고 또 이렇게 당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팀원들에게 상황에 따라 제 마음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팀원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이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랑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 무게와 책임을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아주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언행일치에 대해서 실제 모두 실천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 생각을 하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분들이 계셔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투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쟁에 항상 나라를 위해 투쟁해 주시는 당원 동지님들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거기에 걸맞는 당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우리공화당을 알리고 또 좋은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 인재 영입 제9호 박현성 씨를 소개합니다. 1982년생 만 37세고요. 인천광역시 출생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서비스 디자인학과 석사 졸업이시고 독일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2017년 위너십니다. 독일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은 아무튼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이라서 대단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인입니다. 박현성 씨께서 우리 공화당에 문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하시겠다는 젊은 청년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에 관악을에 출마를 합니다. 관악을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 지역군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지식인들이 그들과의 일전을 정정당당하게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 박현성 청년 인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공화당 청년당원 박현성입니다. 저는 전공 분야인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 각기 다른 분야의 융합적인 디자인 개발을 연구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일에 매진하여 지내온 디자이너입니다. 주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디자인 업무를 진행해왔고 크게는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디자이너로서 1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솔직히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지금 상황이 많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현실을 져볼 때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해보면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들은 각기 어떤 문제의 해결사라는 마음가짐으로 먼저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페인포인트와 니즈, 그리고 핵심적인 통찰을 도출해내는 어려운 작업을 진행합니다. 저는 당분간 실무와 연구를 하는 디자이너가 아닌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한 국민으로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문제를 본질을 이해하고 솔루션을 내기 위한 융합적인 사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정치, 경제,
화폐, 외교 등등 한 나라의 운명에 얽혀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짚어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부터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입니다. 2016년 거짓되고 조작된 허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모른 채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왔고 그 분위기는 결국 탄핵이라는 결과를 가져온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국민인 저는 제 위치에서 제 할 일을 열심히만 하면 나라는 어떻게든 운영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급격히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느낀과 동시에 제 삶은 물론 국민들의 삶과 인심이 점점 팍팍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몰려오는 우울감과 상실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지독히도 이기적인 사리사욕에 의해 국민들을 선동하는 날이 늘어가고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는 갈등들에 의해 남북으로 갈려진 이후 자유대한민국은 또다시 큰 분열의 그림자가 덮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함으로 인한 책임은 제 스스로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겨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권으로 인하여 이렇게까지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듯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며 모든 외교적인 고립이 자행되어지고 있고 이러한 나라의 안팎 사정을 국내 언론이 아닌 외신을 통해서 접하면서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노사 갈등, 이념 갈등 등 차마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갈등들에 극에 치닫는 현재의 자유대한민국에 남는 것은 실패한 사회주의로 향하는 내리막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의 끝에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미래의 세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원치 않는 미래를 살아가야 할 것을 생각하면 제 숨을 막히게 합니다.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 중 간과할 수 없는 주요 방법 중 하나가 원칙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원칙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결과는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원칙은 현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 단연 법치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거짓의 탄핵으로 인해 나라의 운명이 기울고 있습니다. 탄핵의 법적인 절차 및 근거도 정부 위원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만든 역경도 이겨내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지금껏 누려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닥칠 암울한 미래를 보고도 만일 현재를 무관심하게 지나쳐온 우리 스스로가 나중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현재와 곧 닥칠 미래를 볼 때입니다. 이 상태가 더 길어지면 우리는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갈등을 조장하는 현 정권의 무분별한 최악의 정책과 포퓰리즘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거부하고 이들이 최근 늘 떠들고 있는 국민들의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공정사회라는 입에 발린 허상을 탈피해야만 획일 평준화를 담은 사회주의 공정이 아닌 우리가 바라는 법치 속에 갈등이 없는 자유공정시대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사회주의 노선이 아닌 확실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체제의 근간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정책을 펼치고 굳건한 나라 시스템을 재건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넘게 올바른 이념을 흔들림 없이 추구해온 우리 공화당에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더 당당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분야에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투쟁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